소설 멋진 신세계 하면 다들 아시죠? 아마 우리 미래에 대한 가장 소름 끼치는 그러면서도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일 텐데요. 근데 오늘은 이 작품 자체보다도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창조해낸 한 사람, 그 작가의 정말 놀라운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 사실 되게 근본적이잖아요? 기술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서 그냥 길들여져 살래? 아니면 좀 힘들고 거칠더라도 자유랑 진실을 쫓으면서 살래? 바로 이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질문이 나온 게 거의 100년 전이라는 거예요. 1931년에 말이죠. 한 작가가 우리 미래를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상상해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보다 어쩌면 더 충격적인 게 바로 이 책을 쓴 작가, 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려낸 디스토피아도 대단하지만 그의 실제 삶에는 정말 그보다 더한 반전이 숨어 있었거든요. 자, 그럼 그 놀라운 비전 뒤에 숨겨진 인물,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올더스 학슬리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둡고 깊은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 보시면 헉슬리의 젊은 시절과 노년의 모습이 나란히 있는데요. 한때는 정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지성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고뇌에 잠긴 철학자의 얼굴로 변해가는 그 과정이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를 쓰던 1931년. 그의 실제 삶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게도 소설 속 그 암울한 세계랑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프랑스 남부 해변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그런 평화로운 삶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평온함 속에서 그런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는 삶 이면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멋진 신세계에 담긴 그 날카롭고 어두운 통찰력은요, 사실 그의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끔찍한 비극, 그리고 전쟁의 경험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의 세계관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젊은 시절에 겪어야만 했던 3번의 아주 큰 상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그가 14살 때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암으로 잃게 된 거죠. 그리고 불과 2년 뒤 16살에는 눈에 심한 감염이 생겨서 거의 2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 일 때문에 원래 꿈이었던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무렵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했던 형 노엘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달아 닥친 개인적인 비극에 더해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전체의 거대한 광기까지 목격하게 되죠. 이 끔찍한 경험은 그를 평생 평화를 외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당연히 그의 작품 세계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비극들을 겪은 헉슬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후반부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38년에 헉슬리는 유럽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는데요. 그곳에서 찰리 채플린 같은 배우나 에드윈 허블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하고 어울리고요.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까지 활동하면서 인생의 2막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또 한 번의 큰 전쟁을 겪고 나서 그의 관심사가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바깥 세상,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비판하던 것에서 인간의 내면, 그 정신세계의 미스터리로 옮겨간 거죠. 이제 그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숙한 곳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내면 탐구는 크게 2가지 길로 나아갔어요. 하나는 티벳 사자에서 같은 동양 철학에 깊이 파고드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좀 충격적인데 그 경험을 더 확장하기 위해 환각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정이 그 유명한 책 인식의 문의 탄생으로 이어지죠. 헉슬리는요, 메스칼린이나 LSD 같은 약물들이
우리가 평소에 닫아두고 사는 감각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은 볼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실제,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그냥 쾌락을 위한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한 철학적, 영적 탐구의 도구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토록 파란만장한 삶을 산 헉슬리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헉슬리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언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은 자신의 예언이 틀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슬픈 일은 바로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헉슬리는 자신이 멋진 신세계에서 그렸던 그 끔찍한 미래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는 1958년에 다시 찾아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소설 속 예언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짜가 되고 있다면서 아주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헉슬리가 본 미래의 가장 큰 도전, 가장 무서운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가 통제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오히려 그 상태를 즐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본 가장 완벽하고 무서운 독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예속된 상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헉슬리의 경고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